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관련된 상식이나 의문들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 방송을 시작하게 된 행복나무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첫 방송에 어떤 주제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신문기사를 전제하는 것은 제 의도와는 맞진 않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방송이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고 듣기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에 송수연 기자님이 올리신 기사인데요.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20% 인상 안내문 발송, 내년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실손보험 기사 내용 보시면은 실손보험 손실이 연간 3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다음 주부터 고객의 내년 보험료 20% 이상 오를 수 있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는 발송 예정이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를 거라는 건 당연한 건데 실손보험의 손실률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의 70% 이상의 국민이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실손보험 그 역사와 상품에 대해서 차후에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은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변해왔죠. 초창기에 실손부터 시작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 4세대까지 작년 4월에 4세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작년이 올해군요. 올해 4월에 4세대 보험까지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최초의 실손보험은 상해 쪽은 100%였지만 질병은 80%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약간의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개편되면서 진정한 실손이 나오는 게 이제 1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손 의료비는 100% 실손이라고 했죠. 한도가 있긴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통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조금만 있지만 입원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나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병원비를 돌려주는 그런 보험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예 그 이전에 최초의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까지도 보장해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1세대 실손은 공단 부담금은 아니고 그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에 대해서 100% 환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손 1세대 실손이 전쟁이 붙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보험회사 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과도한 실손 의료비 시장이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 표준화 실손을 만들었죠.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통일된 하나의 표준화된 실손으로 판매하도록 한 게 2세대 실손입니다. 이 2세대 실손도 100% 실손은 아니지만 9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병원의 부담금을 돌려주는 10%의 자기 부담만 결국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 당시 상품들이 뭐가 있냐면요, 좀
어떻게 되면 초창기다 보니까 실제 의료 시스템에서 행해지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행해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무제한적이라든지 거의 무제한적인 어떤 검사 행위라든지 뭐 진료 행위,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백내장 수술이 그 렌즈 삽입술을 대부분 하는데, 렌즈 삽입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라 그래서, 단초점 렌즈는 초점 하나에 맞추는 것이고, 다초점은 여러 가지 초점,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초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특히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내장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력 교정을 위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른 몇 가지 문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실손의료비는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초점 렌즈 시술의 경우에만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모럴 해절들을 막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손의료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오고 점점 좀 불리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으면서 실손의료비가 사실은 손해율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비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세대, 4세대는 거기에 비하면 손실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4월에 되면은 첫 번째 보험료 재산정 기간이 돌아옵니다. 1년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그 갱신이 아니고요. 1년 갱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특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만 갱신하는 거예요. 보험료 재산정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되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예로 보면은 그 노인 실손이라든지, 노인 실손은 좀 독특합니다만은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을 하는데요. 3년 계약하고 3년 후에 그 조건 없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첫 해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둘째 해 1년이 지나면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실손의료비 중에서 또 특히 그 자녀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들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자녀들도 실손 따로 들어가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특히 신생아 때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때부터 한 3세까지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3세가 지나면은 보험료가 내려가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연령대의 아기들이 손해율이 낮아져요. 위험률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연령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가 아니라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병자들이니까 높게 책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70%만 보장이 되고, 통원의 경우 20만 원 한도, 그리고 약제비가 제외됩니다. 약제비가 제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70%만 보장이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병자들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높습니다만은 보험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질 않고요. 연령 변동폭만 거의 적용이 되고, 위험률 변동폭은 그렇게 크질 않고, 첫 해에만 좀 높게 잡고, 그 높게 잡았던 거에 반해서 둘째 해부터는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구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도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과거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갱신도 있고 3년짜리 갱신도 있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갱신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전체적으로 보험료 평균값에서 조금 상향을 해서 잡습니다. 월 보험료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내시게 되는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는 보험보다 보험료를 높게 내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다 판매가 중단이 됐지만 처음 중단이 됐던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 100% 보상이 되고 한도도 낮은 부분부터 높은 부분까지 있으면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 1억짜리까지 있지만 지금 유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00만원 이상, 1,000만원짜리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3,000만원 이상, 5,000, 1억짜리요.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1억은 다 쓰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분들이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과잉 진료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다 받으시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저희 실무에서도 가끔 그 고객들이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MRI 같은 경우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1회 한도, 통원 한도를 넘어서니까 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는 입원해서 하시게 되면 다 돌려받으시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담이 없으니까 이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병원 가서 또 검사 받으시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 의료비는 특히나 더 손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세대 실손 중에서도 그 질병 의료비 1을 제외한 질병 의료비 2와 3는 디스크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형외과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제 경험상 저도 과거에 디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요. 제 경험상 이 대부분의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돼서 너덜너덜해져서 못 쓴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겠지만 시술이라는 것 자체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배만 불리는 거예요. 약간의 진통 효과만 있는 거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통증은 재발합니다. 근데 거기에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결석 같은 거 생겼을 때 한 번에 다 파쇄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배출하지 않고 약하게 파쇄를 해서 조금씩 남겼다가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하고 몇 달 뒤에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했다. 그래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존재했고 하다 보니까 좀 뭐를 해줘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예, 처음에 많이 오르니까 보험료 감당 안 될 거다. 그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으로, 4세대 실손으로 이제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차이가 워낙 커서 2세대, 3세대 실손으로 특히 많이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실손 단독 상품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보험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1세대, 2세대는 큰 건강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에 부가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특약이나 기본계약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손 의료비 3만 원만 월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 부가적인 특약 때문에 4만 원, 5만 원을 내야 된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빠져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갈아타셨어요. 자, 갈아탔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세대 실손은 2세대 실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신규 가입자가 유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가입자가 유입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매년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매년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손실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연령이 올라가니까 병원 갈 일이 많아지시는 거죠. 자, 화면이, 예, 화면을 만지지 않더니 꺼져버렸네. 자, 이게 좀 딜레이가 좀 있네요. 연령이 증가하면은 이 연령 증가는 연령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해요. 위험률이 증가해요. 연령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위험률이 증가는 곧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손해, 위험률 증가는 당장 보험료가 증가하고요. 보험료 증가하고 동시에 또 손해율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따라 이게 태블릿 패드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전환 특약 있어요. 자, 실손 전환이 있어요. 실손 전환은 정신과 치료 이력, 최근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으면, 최근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환이에요. 무조건 전환. 이렇게 무조건 전환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 제도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 갈아타신 분들은 이거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 1세대, 2세대 실손에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 중에 환자의 비율이, 환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환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환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환자는 하지 말고요. 예. 유병자 비율이 증가해요. 유병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곧 손해율로 연결돼요. 결국은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은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은 절대 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재산 손실을 아주 편리하게 줄여주는, 보험은 내가 적극적인 이익을 보겠다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이익이에요. 보험은. 예, 적극적인 이익이 아니라 소극적인 이익. 이걸 할까요? 예. 자, 보험은 소극적 이익이에요. 보험 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손해의 최소화. 그러니까 손해를 가장 적게 보겠다는 거죠.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최소화하겠다. 그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유병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유병자가 아니신, 병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 1세대, 2세대 실손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근데 나와 같이 가입한 가입자들이, 같은 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이 병원을 많이 가요. 보험회사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펜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구나. 요 단락이에요.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상폭 이야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보험회사들이 인상률을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금융당국, 실제로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가 인상률을 억제했습니다. 실제로 반도 안 되게 억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도 장사하는데 흙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절대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세대 실손,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를 많이 못 올리고 2세대도 더 많이 못 올리니까 어디서 올려요? 3세대 실손에서도 올리게 되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들 손해율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억제를 해버리니까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회해요? 보험회사가 보는 이익 전체에서 그걸 메꿔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실손의료비에서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전체 실손의료비에서 손해가 커지는데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 3세대, 4세대 실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티나게는 많이는 못 올려요. 과거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까. 과거 실손보다 많이 높이는 못 잡으니까. 부조리죠?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손의료비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에 가입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서 가입을 하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 고객들한테도. 욕하실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가 가장 좋은 실손의료비다. 왜냐?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신규 가입자 유입이 없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앞으로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요. 유병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보험료 감당이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손의료비 갱신 감당 어떡할 거냐? 네, 맞습니다. 감당 못해요. 그 상품을 유지하는 한. 결국에는요. 아주 극소수만 1세대 실손의료비는 나중에 되면 아주 극소수만 남을 거예요. 보험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숫자가 커져야 돼요. 가입자 숫자가 굉장히 커져야 그게 위험이 분산되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나중에는 어디 뚝 떨어진 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1세대에 가입하신 분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 위험을 떠안기 전에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지금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실손 전환 제도가 있습니다. 유병자가 아니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가입하고 싶은 좋다고 생각하는 보험사로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불리하다,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요청하셔서 실손 전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 경제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당국 하는 행위가 아주 국민들의 어떤 원성만 찾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상을 호전되게 만드는, 묶인 실타래를 풀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식지게라고 하죠. 예. 현재 상태만 그냥 눈가림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실손 의료비 없앤다고요? 없애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병원비 부담하시려고요?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병원 안 가는데 실손 의료비 냈던 돈 은행에 저축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겠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될까요? 돈을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 하실지라도 실손 의료비 하나는 무조건 가입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기사 내용 보고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걸로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자주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카페 같은 거 완비되는 대로 카페 링크도 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을,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제 능력 닿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고요.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첫 방송이라 구독자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좀 봐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비난하는 그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 토론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문의도 가능합니다만, 항상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